KF-21 개발에 커다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애증의 파트너 인도네시아의 정권이 바뀐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뻔뻔한 행태에 한국은 이만저만 맘고생을 한 게 아닌데요. 그렇다면 바뀐 인니 정권은 한국과 KF-21 문제를 잘 풀어나갈 의지가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새로이 당선된 인물이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권 뒤에서 KF-21에 대한 행동 지침을 좌지우지하던 전 국방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이기 때문입니다. 전임 대통령 조코 위도도 뒤에 숨어서 인도네시아의 국방 정책을 통솔하던 인물로 최근 들어 방위비가 급증하기 시작한 인니에서는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어 제2통수권자로도 일컬어졌죠. 쥔 권력이 크다 보니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조차 그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프라보워의 집권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 세습이라고 말하는데도 국방 관련 정책에서는 전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전망은 실제로 맞아들었고 벌써부터 조금씩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니가 보인 행적으로부터 KF-21 관련 비협조적인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의 자작극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이 이런 간큰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이미 한국으로부터 전투기 제조 기술을 챙길 만큼 챙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 논란은 더욱 과열되고 있는데요.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한국에게는 원수나 다름없는 인물입니다. 인니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해놓고는 분담금대로 떼먹고 온갖 언론 플레이와 뒷공작을 했던 것이 전부 이 인물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인니는 프라보워의 명령을 받아 바로 얼마 전까지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인니는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T-50 훈련기를 전부 인도받지 못했는데요. 최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인니가 대금을 내지 않아서 한국 측이 협의하에 납기를 1년 늦췄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멀쩡히 전투기를 만들어뒀는데 인니가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넘겨줄 수가 없어서 한국이 납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인니에 유예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T-56대에 대한 것으로 고작 이 정도 물량과 금액에도 대금을 미룰 정도면 여태까지 인니와 비슷한 내용의 상호 양해를 몇 번이나 해줬을지 아득할 지경입니다. 인니가 정말로 돈이 없느냐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인니는 이미 보크 사이트 등 자원을 무기화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한국 보라는 듯이 전투기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작 훈련기 6대의 대금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최근에 꽤 큰 규모의 돈이 굳기도 했습니다. 인니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고 그 훈련에 활용하기 위해서 라팔의 전대 기체 정도로 볼 수 있는 미라주 2000을 카타르로부터 중고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자연히 떠올릴 수 있는 발상이라고는 여겨지지만 문제는 금액이었습니다. 고작해야 훈련에 사용할 예정인데다 신품도 아닌 전투기를 너무나도 비싼 값에 사오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라보워는 대부분의 국방 정책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 만큼의 권력과 추진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중고 미라주권에서만큼은 거스르기가 어려울 만큼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얼마 전 인니는 미라주 2000의 도입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죠. 따라서 인니는 미라주 2000 도입에 쓰려던 만큼의 금액이 굳었습니다. T-50 대금이나 KF-21 분담금으로 낼 돈이 없다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마침 프라보워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집권 선언을 할 때쯤이었다는 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니가 여태껏 어떤 한 가지 거대한 목적을 위해서 한국과의 방산 비즈니스를 망쳐왔던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실 중고 미라주 사업은 처음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반발을 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금액 규모만 봐도 얼토당토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프라보워는 집권하자마자 그 미라주 사업부터 폐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이유를 애시당초 미라주 사업 자체가 실제 도입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라팔의 훈련용이라는 것은 명분일 뿐이고 실은 한국의 심기를 긁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한국 측에서 분개할 만한 억지 사업을 벌여 한국이 스스로 인기를 쳐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집권과 동시에 T-50 대금 납부를 미룬 것도 그렇고 이들이 과거 도대체 뭘 믿고 벌였는지 알 수가 없는 수많은 얌체 짓이 전부 이러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벌어졌다고 하면 설명이 되기 때문인데요. 인니 입장에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발을 빼는 것보다는 한국이 인니를 내치는 편이 좀 더 핑계를 대기 좋습니다. 자기들은 성실히 참여하려고 했지만 한국이 꼬투리를 잡아 일방적으로 쫓아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인니의 목적이 한국을 자극하는 것이었다면 미라주 사업은 왜 바로 철수시켰느냐는 것. 이는 프라보어가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간접적인 수단을 거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이용하는 식으로 돌아서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한국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손에 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문은 인니가 KF21 프로젝트에서 강판당한 다음에는 적절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니가 KF21 사업 대금을 뻔뻔하게 연체해가면서까지 구매한 나팔과 F-15EX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니는 KF21 프로젝트의 존재를 이용해서 한국의 경쟁자인 프랑스와 미국으로부터 더 나은 구매 조건을 꿰어냈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미 인니가 모종의 방식으로 적발되지 않은 기술 유출을 계속해왔고 이를 통해 충분한 수준의 기술을 이미 훔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매체에선 기술자들이 훔친 KF21 관련 데이터가 매우 방대하다며 마치 자랑이라도 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행동에서 이미 인니가 한국에서 훔쳐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투기 자체 개발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니는 이미 한국을 이용해서 원하는 바를 챙길 만큼 다 챙겼고 이제는 한국이 인니를 강제로 강판시키는 상황만 만들면 되는 것인데요. 최근 구설수가 되었던 사건 하나가 또한 이러한 정황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인니 기술자의 KF21 기술 유출 사건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카이에서 근무하던 인니 기술자가 KF21 기술이 담겨있는 USB를 외부로 들고 나가서 출고까지 하려고 했다가 덜미가 잡힌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몇 달 정도 지난 사건인데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는 붙잡혔고 지금은 유출될 뻔했던 USB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붙잡은 당시의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카이 측은 USB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와서 사건의 전말이 명확해진 뒤에야 이 일을 공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로인지 몰라도 돌연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큰 소란이 일어났고 카이와 방위사업청 측은 상당히 당황했다는 후문인데요. 이 소식이 퍼지자 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성명을 냈습니다. 과거 KF21 프로젝트 합류 당시 인니 측이 파견했던 기술 사찰단을 국정원이 몰래 수색했다가 들켜서 외교 문제로 불거질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적어도 들켰다는 점에 대해서라도 명백히 한국의 잘못이었는데요. 왜인지 당시 인도네시아는 이 사건을 조용히 묻고 넘어가자며 오히려 한국을 달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이들이 기술을 배우러 온 입장이라서 한국에 한 수 접어주려나 보다 생각했었죠. 그러나 이들의 속셈은 달랐습니다. 애초부터 인니는 딴맘을 먹고 있었고 언젠가 훗날 이번 기술 유출과 같은 사건을 인니가 일으키면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에 약점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USB 유출을 심각한 문제로 삼으려는 정황이 보이자 인니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과오를 꼬집으면서 서로 퉁치고 가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USB를 유출하려던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인니는 기술 유출을 일부러 적발당했을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검색대에서 걸리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유출시키는 메모리의 개수와 크기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인니 기술자가 적발당한 USB는 8개에 달하고 파일 역시 47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안 들킬 줄 알았다면 바보죠. 이들은 나 좀 잡아가라고 광고를 한 것에 가깝습니다. 한국과 결별할 적당한 계기는 필요한데 마침 기술자들과 관련된 사안에서 한국에 붙잡고 있는 약점이 있으니 일부러 기술 유출을 하고 바로 덜미를 잡힌다면 어느 정도 완충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속내를 빠르게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프라보어의 집권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인니가 사업에서 하차하는 것으로 잘만 하면 한국에 타격까지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계기는 카이다가 제기했던 KF21 최초 양산 대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최초 양산 40대라는 원안을 지킬 수 있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이 숫자는 정말로 반토막이 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조금만 삐끗했으면 KF21의 최초 양산 수량은 20대가 되고 이에 따라 가격 역시 크게 오를 뻔했습니다. 인니는 이 장면을 보고 자신들이 사업에서 하차하고 본래 인니에 팔기로 되어 있던 수량이 증발하게 되면 KF21 프로젝트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KF21 프로젝트가 엎어지기라도 한다면 인니는 KF21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한국의 전력 강화와 수출길도 물귀신 삼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인니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한국이 인니의 빈자리를 말레이시아나 필리핀과 같은 지역 패권 경쟁의 라이벌 국가들을 통해 메우기라도 하면 본전도 못 찾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사업도 흔들어 놓고 나가는 편이 훨씬 유리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인니가 유난히 어깃장을 놓는 것은 이러한 계산이 바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들의 속셈에 무력하게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인니의 어설픈 계획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미 준비되어 있죠. 게다가 이는 오히려 인니가 파트너국의 자리를 비워줘야 더욱 잘 먹히는 방법입니다. 바로 파트너 국가를 교체하는 것인데요. 마침 그 파트너를 하겠다고 여러 나라가 줄을 선 상태라서 이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꾸준히 KF21에 관심을 표현해왔던 폴란드는 말할 것도 없고, 폴란드와 상황이 비슷한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도 한국은 잠재적인 고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니를 경계하기 시작한 방사청은 인니 정권 교체 소식이 전해질 타이밍에 맞춰서 폴란드 관련 소식을 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흘렸습니다. 폴란드가 KF21 구매를 결정한다면 자동적으로 프로젝트 참가국으로 취급하여 폴란드 내 방산 업체들 역시 사업에 참여시킬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이 선뜻 파트너국 지위를 내어준다고 말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니를 겨냥해 의사표명을 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은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손님들입니다. 이미 이들은 한 차례씩 한국의 사업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한국은 이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들이 지닌 오일머니만 있다면 예산 문제로 고작 20대냐 40대냐 하는 사소한 문제를 다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파트너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양산 수량을 메우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의 안정성 자체가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인니가 꾀하는 대로 인니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해 사업이 휘청이는 일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들 국가들은 지금 한국이 언제 인니를 내치는지만 손을 꼽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니가 오산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한국이 별로 애쓰지 않더라도 인니의 자리를 대체할 국가들은 이미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기술력의 승리입니다. 인니가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한국은 기술력을 총동원해 전투기를 잘 만들어둔 덕으로 인니의 흉계를 대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대로 인니가 한국 곁을 떠나더라도 그건 그냥 KF21 획득 실패라는 결과로밖에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